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하고 있어요. 10년 내에는 절대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 기업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독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과거에 한번 우리나라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시각 제로라든지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그쪽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계가 좀 정신이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국산화 소재 개발에 매진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성과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 만든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소부장 국산화로 좀 주목해야 될 좀 기업들 교수님이 알고 계신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 CMS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스메스요? CMS. 아, CMS. 네네. 그게 이제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전 세계 넘버 6입니다. 전 공정 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넘버 1이고요. 매출만 보면 최근에 3조 원을 찍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회사죠. 근데 비상장입니다. 근데 이제 장외시장에는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 기업이 이제 삼성 계열사예요. 온전히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 그 투자하는 거에 어떤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테일러 이쪽에도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온전하게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MS 같은 경우에는 증착 장비 빼고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후공정 이쪽에도 장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기업이죠. 그래서 그 삼성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아마 CMS가 다 늘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각 장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장비만 해도 최근에 1조 원 넘게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램 리서치나 이런 데보다는 약간 기술은 아직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높여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제 TL이라고 얘기하죠. 일본 기업 그 장비도 거기도 이제 시각 장비를 하고 있는데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체하려고 하는 게 세정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OHT라고 이제 오버헤드 트랜스포터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웨이퍼를 날르는 위에 보시면 이제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송 장비가. 그것도 이제 지금 일본 걸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토 장비도 하고 있는데 그 장비도 지금 교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개씩 팹을 짓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앞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쉘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는 거죠. 혹시 비상장사 말고 상장사 중에서 괜찮겠나요? 상장사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토 레지스트 동진도 좋지만 또 영창 케미칼 같은 거기도 이제 대체를 지금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관광 문제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브라스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예를 들면 이제 솔브레인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대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후공정 이쪽에도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은 이제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기업들도 디스코라는 기업인데 절단하는 기업인데 그 장비를 상당히 대체할 걸로 앞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들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덥석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의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40년 만에 탈세계화. 그 전에는 사실 세계화였잖아.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의 그 중심으로 자리 잡고 거기에서 이제 싼 물건들을 대량 생산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은 소비를 하고 그래서 상부하 상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 전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점점 이제 약간 우리 편끼리 뭔가 이렇게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탈세계화, 블록화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 팹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유럽에도 생기려고 하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역시 뭔가 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뭐 짓는다라고 하는 건 딱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값싸고 노동력이 저렴한 그런 데다가 팹을 많이 짓고 대량 생산을 해야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싼 국가들의 팹을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이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잉여 설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동률이 사실 100%가 안 되고 그러면은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은 커진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수요는 엄청날 거거든요. 앞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막 시작하다가 이 단계에서 지금 불황이 와가지고 지금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불황이 거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발전을 할 겁니다. 성장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아무리 이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난다 해도 수요가 또 받쳐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전에 없던 그러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보시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그런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질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점차적으로 수요에 맞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합점을 찾아가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장세를 본다라면은 충분히 그러한 캐파가 수준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워낙 좀 여기저기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미중 약간 그 기술 전쟁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다가 이제 장비 수출하는 거 많이 금지했잖아요.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10몇 나노 이하 뭐 만들 수 있는 장비는 또 이제 뭐 수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업체 한해서만 1년 정도 유예를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이슈가 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좀 중국 포션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만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이 비즈니스라든지 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관점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내가 약재라고 봐야 되나?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신규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라인을 첨단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더 이익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그 어떤 성장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느리거든요. 중국 반도체 산업.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EUV 장비도 그렇고 앞으로는 뭐 브라 아르곤 그 장비도 이제 제재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더 힘들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또 이제 첨단 기술로 저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익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메모리도 많이 따라잡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러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어떤 발전 속도를.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좋은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반도체 주식에 좀 투자하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투자했던 기업이 이제 DB 하이텍이었어요. 그렇구나.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래서 팔았고요. 지금은 이제 팔았고, 근데 뭐 DB 하이텍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TSMC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TSMC 괜찮다, 투자하라. 파운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또 이제 플레이어들이 특히나 첨단 쪽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히나 이제 TSMC는 독보적인 어떤 헤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가 ASML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아무리 지금 한다 해도 10년 내에서는 절대 EUV 장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에는 절대 쫓아오지 못합니다. 특히나 제가 더 강조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025년이나 2026년이 되면 그 ASML이 새로운 장비를 또 내놔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이 NA 장비거든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반사경, 그 렌즈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세하게 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장비를 다 지금 도입을 할 겁니다. TSMC, 인텔, 삼성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그 장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비는 더 이제 하기 어렵죠, 중국에서. 새로운 장비니까. 그 장비의 가격이 일단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배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원래 EUV 장비도 한 4천억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천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비싼 장비를 타게 되면 마진율이 더 훨씬 더 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엄청난 또 그 이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EUV 장비도 못할 뿐더러 중국에서는 하이 NA 장비는 더 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이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EUV 장비는 앞으로 물론 증산을 하지만 뭐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어요. 근데 계속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익률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기업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독점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기업은 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성장성, 이익률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삼성도 좋고 TSMC도 좋지만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이 바로 ASML이다. 그래서 이제 또 투자하신다면은 이런 기업을 또 투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오른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다면은 그게 개인적인 그런 소견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가려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조만간 또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최초입니까? 최초? 예, 최초입니다. 예. 그 예전에 보시면 이제 기술 쪽은 뭐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MBA 쪽은 이쪽 이제 세종대가 이제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반도체 기술 쪽으로도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쪽으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개설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세종대에 제가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제 개설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기술 쪽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 이제 기술적인 거는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반도체 비즈니스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좀만 이제 공부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목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 뭐 주식 채널이나 뭐 여러 가지 텔레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뭐 반도체 산업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산업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위주로 합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렵지 않게 이제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그런 막 기술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예. 기술은 그 최소한의 이 반도체 비즈니스라든지 예.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 배우고 그렇죠. 예. 전반적인 그런 반도체 예. 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예. 역학 구도라든지 예. 그런 부분을 잘 습득함으로 예. 인해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듣기에 정말 네, 좋은 맞습니다. 가치일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들으면 괜찮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업황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사례 연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기술 쪽이라면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좀만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반도체 뭐 비즈니스 MBA 과정, MBA 하니까 뭐, 너무나 헉하면서 좀 허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생기는 만큼, 예,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예. 어떻게 본다면 이 반도체 산업의 이해라든지 예. 투자 관점에서 분명히 꼭 필요한 내용들을 네, 다룰 테니까 맞습니다. 예. 기회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예. 아시다시피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을 시킬 것이고 예. 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비즈니스가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길게 보시고 한번 들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권영학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